버스학과가 원장이고요.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 이제 고3 예비 고3 어머니들이 오셨는데 저희 이번에 현역 중에 한 명이 지금 1차 서울대 1차 합격했다는 문자가 와가지고 기분 좋은 날이긴 합니다. 항상 내년 서울대를 이제 보내긴 했는데 이게 이 아이는 이제 내신으로 이제 지균 받아서 간 아이인데 힘들었어요. 뭐 내신도 중요하고 한데 하나하나 다 챙겨가기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저희 이따가 입시하시는 실장님 계신데 그 실장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3학년 이제 여러분 아이 자녀도 12월달 모의고사가 원래 11월에 있어야 했는데 연기가 됐어요. 12월달에 모의고사 오면 그때부터 아이들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부흥고 다니는 아이인데 거기 교무 실장님인가 이제 그분이 전교 2등이었는데 지금 써도 대학 학교에 합격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 지균을 받아야지 그래서 포기각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지균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무조건 써라. 그래서 원래 포기를 하고 이 아이는 그냥 정시로 가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저희가 입시 실장님이 쓰라고 얘기해서 써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바로 연대 면접이 있었는데 연대 약대 다 썼거든요. 실장님이 상담하고 나서 가채점 보고 가지 말자. 왜냐면 이제 정시도 저희가 다 그냥 이거 보고서는 아이한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아이들마다 하나씩 다 사요. 학원에서 사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모의고사부터 다 입력을 해가면서 이제 내신도 하고 뭐 수시 쓸 거면 쓰고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어머니들이랑 같이 상담 오셔서 얘기해 주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는 100점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면 보면 계속 수학은 100점 아니면 하나 틀려왔는데 이번에 수학이 2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EBS에서 정답률이 오답률이 나왔어요. 근데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게 뚜껑을 까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통 22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오답률이 98.2%예요. 그러면 1점 몇 %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았다고 해도 미적분 하는 애들이 뒤에 또 그 다음에 98%, 97% 되는 게 세네 문제.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가 얘기해서 데이터 입력해보니까 서울대 약대 취합이 돼서 연대도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그냥 하향 지원을 좀 많이 시키는데 상담이라든지 수시 쓸 때는 꼭 어디든지 물어보셔서 쓰시는 게 이제 득이 될 거예요. 왜냐면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를 못 써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연대가 논술이 먼저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 과목에서 세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연대 건축까지 갔잖아요. 수시 합격이 있어. 그래서 연대 거기 가서도 논술도 그냥 학원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아는 거 그냥 썼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지길 원했는데 왜 세 개 틀렸으면 서울대 건축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신으로 수시를 집어넣을 건지 정시로 갈 건지는 저희 실장님이 다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내신을 포기한다는 아이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더 잘 나오는 애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신 끝까지 잡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방학 동안 아이들, 고3 아이들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수능도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변한 문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있어요. 작년 24년도 수능에 26번, 올해 수능에 26번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3점짜리로 나오는데 얘도 뭐 50% 미적분 같은 경우는 확통은 거의 다 맞아야지만 미적분 2개 틀린 애들이랑 점수가 좀 비슷해요. 그 표준 점수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보통 미적분이 8문항인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냥 5문항은 맞을 수 있거든요. 5문항은 맞을 수 있는데 5문항 맞고 공통 2문항 틀리면 80점입니다. 80점이면 표점이 상당히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겁니다. 만점이 147점이라고 한다는데 많이 높게 나오는 점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매번 그 단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런데 올해 이제 킬러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용이 많이 빠질 것 같다. 아이들이 도용이, 사실 이건 도용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달문부터 해가지고 오는 도용인데, 애들 할 때마다, 그리고 구평에 얘가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얘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3점짜리지만 자리는 27번입니다. 근데 얘가 바뀌었어요. 급수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3학년 되면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미적분이 중요치가 않아요. 다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22번 공통을 계속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모의고사에서 도형이 안 나올 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변형을 했는데, 얘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게 급수로 해서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29번입니다. 그래서 킬러라고 얘기하는 게 29번, 30번인데 얘가 29번에 등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시험 본 애들한테 물어보니 29번은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도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이게 정답률이 98.2%, 오답률이 98.2%입니다. 22번.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이 아이는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한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서 끝나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풀어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22번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EBS에서 정답지가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좀 발췌했는데, 이게 다 풀이에요. 이게 다 풀이에요. 이게 원래는 A3에서 큰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인데 벌써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풀이에요.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아이들 다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요번에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 건 뭐냐면 풀이가 길어.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라든지 그럴 때 되게만 연습을 시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위에다 잘 써놓고, 글씨 못 써도 된다. 좀 내려서 쭉쭉쭉 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계산하는 방법, 예일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풀이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고요. 아이들이. 뭐 논술도 아니고, 그러고선 얘기가 끝나가요. 너무 풀이가 길어요. EBS에서 발췌한 거나 제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또 15번이에요. 15번은 이제 객관식인데, 여기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걔도 이 정도 되지. 네. 그럼 그것들을 사실 이렇게 써서는 시험을 못 봐요. 100분 동안 30문항을 봤는데, 그냥 아이들은 생각이 틀려버리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 중킬러라고 얘기하는 계산 복잡한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항상 질문을 하면 우리가 배운 게 뭐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새로운 거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9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요. 너가 모르는 단원이 뭔지 나한테 다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틀리는 거. 제가 매우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 얘는 뭐 3월달부터 9월 때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고 했으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틀려요. 그러면 이 문제에 가는 것만 난이도별로 애들한테 쫙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까지 남들 맞는 거 30문항 중에 24문항을 맞춰놓고 24문항을 다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틀린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틀린 것만. 근데 모의고사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 되고 1월 달부터 애들한테 모의고사 할 텐데 100분 주면 한 40분 지나면 이제 다 했대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지나고 4월 모의고사 지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물어봐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네가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계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뻔히 아는 건데 틀린대요. 그러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아니라 길게 내려 써라. 이게 해답지 봐라. 그리고 3학년 되면 틀린 것 좀 고쳐오라고 해설지도 줘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3학년 되면 뭐 답만 써있다. 이건 다 뺏겨온 거예요. 네. 왜냐면 그냥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풀이가 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생님 이 풀이를 해석하는 게 더 문제 푸는 거가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문제 너무 기니까. 그래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번에 그 서울대 약대 이제 1차 합격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이제 수원 수투는 공통이라 함수가 3차 아니면 4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그래프를 얘네는 식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그 그래프 모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더니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열심히 시킨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프 나오면 식 쓰지 마라. 미지수가 3개면 식을 몇 개 써야 되냐? 3개 써야 된다. 근데 3개가 부족하다면 얘 미지 써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프 그려라. 하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 생각을 꺼내내도록 계속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공통 다시 처음부터 개념 다 해요. 더 이상 이제 뭐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 개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다 개념을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을 2번을 진행해요. 이게 방학 동안 미적분을 안 끝내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3월달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모의고사의 진도에 맞춰서 차곡차곡 나가야 되는데 모의고사 진도는 앞에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진도가 안 끝났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적분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 그대로 미분적분인데 수투에서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못하는 게 계산이에요. 계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공식 같은 것들을 외우게끔 하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공식 뭐 외워와라 이렇게 안 해요. 인수분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배울 때 외워라가 아니라 한 명씩 시켜요. 너 해봐라. 맞춰요. 또 해봐라. 그럼 우리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다시 한번 복습해와라 라고 해서 시험지를 줘요. 시험지 이제 제가 줍니다. 그러면 남아서 쓰고 가야 돼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다 받아요. 그럼 다 외웠냐? 보고서 쓰라고 얘기해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럼 또 물어보면 또 틀려요. 그럼 또 나눠줘요. 계속 쓰라고. 그러더니 한 7, 8번 하니까는 제가 그걸 딱 물어보니까는 선생님 그거 시험지 오른쪽 맨 밑에 2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지 식을 문제를 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매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3학년 애들은 숙제가 밀리면 이 감당이 안 돼요. 수원 수투 제가 이따 과정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기하를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 확통인데 얘는 문과 애들이라 문과 애들하고 이제 미적분하고 따로 진행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확통도 다 끝내고 미적분도 다 끝냅니다. 그래서 7월달 여름방학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틀리는 거, 고난도, 그러니까 고난도가 킬러 문항인데 계산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지만 공부에서 얘기하는 변별력 문제들을 맞히는 겁니다. 1번부터 몇 번. 그래서 이 아이도 계속 모의고사를 볼 때 1번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막 이런 거 틀리길래 딱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전화가 딱 왔는데 하는 말이 너무 다행이다. 왜 그러냐. 2개 틀렸는데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짜 틀릴까봐 아는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7에 뭐 32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같은데 얘기해요. 야, 11 더하기 10이 얼마냐면은 22요. 근데 제가 33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34구나.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들이 매번 틀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 계산 같은 경우는 식을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틀린 걸 쳐다보고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은 저희가 이제 상극함수부터 진행하고요. 원래 수원의 제일 첫 단어는 지수로그 함수입니다.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상극함수, 수열인데 좀 바꿨어요. 네. 모의고사에서 이 상극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상극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하고 코사인 얘네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오는데 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미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수로그 함수는 뭐 2학년 때 계산을 좀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거는 뭐 2문항 정도 나오는데 1번입니다. 1번의 지수로그 함수 계산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열 얘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왜냐면 이 수열이 좀 잘 돼야지만 수열의 극한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미적분에서의 순서는 얘 수열의 극한이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적분법인데 이 수열의 극한을 뒤로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모의고사가 3월 초에 보는데 요 단원에 얘가 1단원에 소단원이 3개 있으면 2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다 배우고 맨날 얘를 제일 처음에 배웠다면 아이들이 여기 지혜로운 동안 다 까먹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를 맨 마지막에 놓고 그래서 모의고사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의고사의 진도에 맞게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뭐 내신을 보지 않든 이제 수시를 쓰지 않고 내신을 뭐 버린다. 그 아이들도 내신 대비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여기 메가라든지 뭐 총술에 다니는 이제 재수생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죄송한데 시험 대비 기간만 미적분을 수업을 들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느끼는 게 현역 애들은 공부도 하면서 내신도 잡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타이트함이 없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올해는 만점자 얘기가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만점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현역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역 애들이 바쁘면서도 공부해. 그런데 자기가 그럼 너 내신을 왜 하려고 하냐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집중적으로 할 때가 내신 대비예요. 미적분을 할 때 뭐 공부할 때도 집중적으로 그 미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질문 더 하고 그래서 내신 대비를 그때 같이 한 달 동안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길래 제가 교재만 주고 질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역 애들이랑 또 재수생 애들이랑 또 가차이가 좀 그래서 그래 지내는데 아이들이 자기는 정시니까 내신 대비 안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그때 빡세게 해야지만 이때 집중력 있게 이제 아이들한테 확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하고 내신 대비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시간표는 뭐 아이들 이제 뭐 T아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수원하고요, 수투하고 미적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T1반 아이들은 제가 이제 수원 수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3이 사실 되게 부담이 많아요. 제가 아이들 수능 보러 갔을 때도 내신 보러 가도 아이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손톱 안 자르고 뭐 그런 것들이 미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저도 괜히 그러고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
그래서 저 좀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좀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애들 시험 잘 보게끔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3학년을 혼자 도맡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수원도 모른다고 하고 수투도 이제 부족한 단어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아이들에 맞게끔 하나하나 다 뽑아요. 하나하나 다 뽑아서 다 주고 연락 옵니다. 그냥 뭐 MBTI I인 애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왔으면 저 이거 모르는데 요거 좀 몇 개 추가해달라. 그러면은 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 텔레그램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설이라든지 외부 교재를 거기서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족하실까봐 여기서 있는 것도 뽑아달라고. 그래서 뭐 현 무슨 누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교재도 줘요. 자기가 인강은 뭐 프리패스를 다 끊잖아요. 다 끊는데 이 책을 사서 인강을 보고 내가 이거를 하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어떻게 하는 얘기냐? 보고서 괜찮은 문제집 발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그게 다 PDF로 돼 있어서 그거를 컴퓨터를 켜서 드래그를 다 해서 하나하나 애들을 맞게끔 글씨 째금하면 안 보일까봐 크게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야, 나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니네가 열심히 숙제 다 해오고 나면 나 그런 고생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난 진짜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봐봐라 니네들의 이 풀이기를 긴 거 내가 이 풀이대로 설명하면 누가 이해하겠냐. 그러면 너네들에 맞게끔 해주려면 내가 그 문제 하나하나의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겠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다른 문제들을 다 내가 여기서 다 적어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니네들이 안 해보면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을 안 해? 답만 주는데 없대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공부를 시키랍니다. 2학년까지는 뭐 역사를 자꾸 좀 끌고서 했는데 3학년 때는 스스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데 과정이 많아요. 이 미적분도 나가려면 쉽지가 않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확통도 한 번이면 끝납니다. 확통은 조금만 방학 동안 잘 배워오면 많이 틀려야 두 개예요. 많이 틀려야 두 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공통입니다. 그래서 뭐 너비치리라는 수능하고 모의고사만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계속 준비하다가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하는데 100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분 동안 여기 와 있어요. 와서 시험 딱 보고 그래서 채점합니다. 채점하면서 아이들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자기네들이 모의고사 많이 봐왔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뭐 6월, 3월, 6월, 9월 그 다음에 뭐 11월 이렇게 4번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쓰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쓰면 안 된다 하면서 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쓰는 거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많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한 아이는 이제 공사가 먼저 시험을 봐서 공사가 합격된 아이인데 그 전에 10월 달쯤에 이제 면접 보고 오고 뭐 1차 통과하고 면접 보고 와서 이제 발표가 수능 일주일 전에 났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다른 과목은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이 모의고사만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계속 꾸준히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월 달쯤이면 아이들이 다 이제 스스로 뭐 공부하긴 하는데 제가 이 시간표를 이제 문과든 이과든 4번, 3번 이렇게 진행하는데 9월 끝나고 나서 10월 달쯤에 야 우리도 수능수투 묻고 미적 하량해서 일주일에 2번만 하자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다 끊었는데 저 그럼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모의고사도 하고 그러면 안 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학이 아이들만 조금 열심히 해주면 이등급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진짜 아이들만 저는 뭐 아이들한테 지금 뭐 그 다른 아이들도 그 서울대 가는 아이 이제 뭐 합격을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한테도 다른 책 사서 공부하니까 안 한대요. 그럼 뭐 하냐니까요. 아니 숙제만 내줘도 충분하고
나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주는데 그것만 고민 있게 좀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그냥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더 하라고 하진 않아요. 숙제만 꼭 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PTP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데 선착순으로 딱 마감이 돼요. 그래서 3학년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아이들 이제 10시부터 진행해서 10시까지 하는데 수학만 하는 건 아닙니다. 3학년들은 철저하게 이제 제일 좋은 자리 주고 그리고 책꽂이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이제 3학년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아이들한테 매번 이제 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획은 제가 뭐 하겠다고 계획은 다 써놔요. 써놓는데 문제는 안 시켜요. 근데 이제 엄마랑 이제 매번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도 지겹다고 해서 그냥 보면 얼굴 보는 것도 싫대요. 그리고 그냥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검사를 해주면 좋은데 제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하냐면 너 오늘 할 거를 오늘 이제 집에 갈 때 제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라고 해요. 이름 뭐.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 제 책상에 가져가요. 그럼 오늘 한 거를 뭐 자기가 1번부터 3번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4번까지밖에 안 됐다. 이제 4번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번까지 안 됐다. 그럼 불러요. 너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뭐뭐 있어서 그러면 너 왜 이거는 왜 그 다음에 시키지 않느냐. 너라 해서 그래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저 눈치를 봐서 그런지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무섭게 하진 않는데 좀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든 되게 잘 따라주고 그래서 숙제 같은 것도 안 하면 못 가게끔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숙제가 밀리기 시작하면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업이죠. 수업 학통인데 이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공식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진행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식사 시간이 다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표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아이들은 좀 앞타임에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도 이제 3학년을 이제 위주로 좀 담당을 하면 아이들 이제 제일 인간하고 차이점이 개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질문을 받아주는데 그 질문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다 뭐 그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머니들 아이들 스케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방학 때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거 계획을 아이들별로 다 받을 겁니다. 이게 몇 교시가 있고 몇 교시가 있고 하면 항상 이제 제가 뭐 나와서 있으니까 이제 제 방을 지나야지만 아이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디 가냐, 뭐 하냐, 너 지금 정신이 뭐냐, 이러냐 하면서 딱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다 저로 와봐 그러면은 제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얘기하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 어디 있고 누구 어디 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는 최선을 열심히 좀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 다니고 뭐 2달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저희 이제 수학하고 저희 부원장이 이제 화생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을 좀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이번 아이도 이 투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표점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것들을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내 모의고사 보면은 뭐 화생이었는데 화학이었는데 6등급 뭐 몇 등 맞는 애들도 툭 해서 3등 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선택할 때
뭐 물화생리 중에서 이제 저희 부원장님 얘기하겠지만 이 싫어서 선택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뭐 지구과학이 쉬웠다 이제 지구과학 세대는 뭐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거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된다면 이제 어디가 괜찮다라고 이 얘네들이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후기를 좀 쓰라고 얘기했더니 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알다시피 수의과만 5군데 다 붙은 아이고 네, 근데 참 독한 아이예요. 네, 여학생인데 제가 이 아이가 펜을 잡았는데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힌 게 아니라 여기도 굳은 살이 박혔고 여기도 굳은 살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만났는데 네, 계속 이렇게 잡고 하니까는 근데 너 손바닥 봐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 굳은 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도 뭐 반년이면 없어지던데 가서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갔는데 또 얘네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아이들이라 이제 얘는 이제 걱정인 거예요. 아, 야, 병균아, 큰일이다. 근데 너는 좋지 않냐? 수의과 나왔으니까 의사 하면 되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얘는 대칭하고 있는데, 근데 매번 아이들한테 뭐 이 아이를 빗대서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좀 약았어요. 근데 약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항상 얘기해요. 너 진짜 너무 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험 때 교재를 나눠줘요. 그러면 제가 계획이 다 있는데 미리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카톡에 문자가 와요. 선생님 언제 시간 되시냐.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 제가 시간을 다 알아요. 저 그때 갈게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보래. 하는 좀 다른 것 좀 하자. 빨리 앉아요. 그럼 봐봐요. 됐죠? 됐다. 그러면 너 그럼 수업 시간 뭐 할 거냐? 그러면은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딱 질문하면 머릿속에서 저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진짜 내가 독한 년이다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얘가 공개중 나왔는데 90점을 오은 애가 없어요.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야, 너 수학 진짜 못하는 건 내가 맨날 못하는 아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여기서만 진짜 못한다고. 학교에서는 전교 2등이라고요. 3등이라고. 저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한 번도 모의고사든 뭐든 1등을 안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여기서만 구박받는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간 아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너 중학교 때 몇 점 맞았어? 그러니까 80몇 점. 근데 나 있었어 없었어? 아닌데. 그러면 나 만나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아이 중에 하나고 이 아이는 진짜 이 아이도 이제 서울대를 썼거든요. 썼는데 이 아이는 좀 운이 안 좋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3학년 10월달이나 9월달 지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앉아있는 연습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 몇 학교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10월달부터는 특히 부흥고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는 3학년을 모의고사 1교시, 2교시, 3교시에 맞춰서 종을 칩니다. 그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디 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모의고사 보는데 반이 안 왔대요. 애들이. 현장체육학습 내가 모내고 반이 안 왔대요. 그래? 그러더니 1교시 끝나고 반이 간대요. 그럼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몰라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부흥고나 우성고 같은 경우에는 저거 현장학습 뭐 그런 거 안 내줘요. 체험학습 그런 거 경기를 그런 거 하나도 안 내주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 애들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켜주고 있는 반면에 아닌 애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성고에서 전교 3등으로 하는 아이인데 얘도 이제 서울대에 갈 아이였는데 문제가 그거는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이 아이는 매번 제가 얘기했는데 시간 체크 잘해라 하는데 종 치는 시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5호가 있으면서 뒤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20분 쉬는데 계속 눈물 나요. 수학도 뭐 모의고사 얘만큼 잘했거든요. 모의고사 부르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려서 영어서부터 지금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내신이 좋으니까 내신을 넣어서 수능 들어가지 않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야 재수해 재수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뭐 머리가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아쉬운 아이인데 얘네 아이들끼리 되게 친해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갑자기 1월 1일 날 딱 되니까는 뭐 페이스톡이니까 카톡으로 영상 통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들어갔더니 이 친구들끼리 1월 1일 됐다고 이제 만 성인 됐다고 그 맥주를 까면서 이제 코로나가 못 만나니까는 쟤네들끼리 만나서 하고 또 이번에도 주말에 이제 또 놀러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재밌게 지내긴 하는데 공부할 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 써줘서 그리고 올해 이제 3학년 이 아이들이 현역 재학생들이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공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3학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 아이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아이 이제 오라고 얘기해서 이제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직접 공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도 좋아서 한번 그렇게 또 아이들 이제 이번에 합격한 아이들 불러놓고 한번 같이 겪어서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내신보다는 뭐 모의고사 더 잘 나와서 같은 이 아이는 그냥 논술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논술이 1, 2등급 모의고사 1, 2등급 낮지 않으면 논술 쓸 수가 없어요. 미리 다닌다는 거는 그냥 사실 말씀드리면 돈 아까운 거죠. 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논술로 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1, 2등급만 되면 쓰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해도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찾아온 애들은 자기 뭐 중대 간다, 성대 간다 라고 하는데 뭐야 질문하냐 풀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서 해라. 여기 조건 지시 나온 거 다 이용해서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는 뭐 한국어 쓰는 아이들도 뭐 8문제 중에서 7문제 반 맞았다고 얘기하고 또 중대 갔어도 잘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뭐 맡겨주신 부모님도 계시긴 하지만 아닌 분들도 믿고선 좀 맡겨주시면 열심히 아예 노력해서 좀 좋은 결과 또 올해 있기를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